KBS 클래식 FM 여름 음악 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KBS 클래식 FM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의도 KBS 아트홀을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FM 여름 음악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음악 수업을 함께 할 여름 음악 학교장 정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한 클래식 FM 여름 음악 학교, 방학을 맞아 올해 두 번째 학기를 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음악 학교의 제목은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입니다. 이때 신나는 음악이란 신이 난다는 뜻도 있지만 흥이 난다는 뜻도 있지만 한자로 새로울 신, 즉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아보았는데요. 서양 음악의 역사 속에서 새롭고 참신하고 때로 파격적이었던 시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신나고 새로운 음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그리고 음악 학교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인데요.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중에서 한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브리튼 자신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2018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중에서 후반부 음악을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타악기 소리들이 두드러지는 이 부분을 첫 곡으로 전해드린 이유는요, 오늘 이야기할 새로움이 바로 리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4월간 여름음악학교에서는 리듬, 멜로디, 그리고 하모니에 관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참신한 음악적 사건, 이 사건은 우연인지 혹은 운명인지 흥미롭게도 300년 주기로 일어났습니다. 1000년경에 악보를 기록하는 기보법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300년, 1600년, 그리고 1900년에 각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릴 때 사람들은 특별한 이름으로 그 경계를 구분짓곤 했는데요. 처음 1300년은 보통 아르스 노바, 새로운 예술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1600년은 누오베 뮤지케, 새로운 음악 혹은 새로운 노래란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900년은 보통 뉴 뮤직, 뭔가요? 새로운 음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 번의 커다란 혁신의 시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과연 어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번 음악학교의 궁금증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먼저 리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재료로 하는 예술인 음악에서 리듬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서양 음악이 막 시작하던 그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우리가 말하는 유럽에서 음악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사실 음악이 처음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거의 음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보나 레코딩 같은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실체가 남아있어서 연주가 가능한 최초의 서양 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카톨릭 전래 음악을 그레고리안 챈트 혹은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데요. 리듬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1300년대에 그레고리오 성가가 가장 부흥했던 시대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여행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셔볼 텐데요. 여성들로 구성된 그레고리오 성가 전문 연주단체인데 복스 세레나의 연주로 그레고리오 성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복스 세레나의 연주로 처음 들으실 곡은 그레고리오 성가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데스, 파스카의 희생의 찬미를 이란 곡인데요. 라이브 연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ctime Pascali laudes simulent Christiani Agnus redemit oves Christus innocens patri reconciliavit peccatores Dignomis Maria
양인용이 이끄는 복스 세레나의 연주로 그레고리오 성가 빅티메 파스칼리 라우데스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 익숙하신가요 혹시? 익숙하시다면 혹시 1200년생? 아니고요. 영화 검은 사제들에 등장해서 더 유명해진 노래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음악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오늘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이 복스세레나는 여성들로 구성된 그레고리오 성가 전문 단체인데요. 옛 음악, 그러니까 1200년, 1100년, 1300년 이렇게 옛 음악을 이렇게 무대에서 라이브 연주로 듣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특별한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앙상블을 모셨는데 어떻게 한 곡을 더 청해 들을까요? 네. 그럼 복스세레나의 연주 한 곡 더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양인용이 이끄는 복스세레나의 노래로 그레고리오 성가 살베 레지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용이 이끄는 복스세레나의 노래로 그레고리오 성가 살베 레지나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의 음악인데요. 이 음악이 요즘 우리가 듣는 음악과 다르게 들렸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리듬에 있을 겁니다. 그럼 리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박과 박자입니다. 박,
영어로 beat이라고 하는데요. 박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진동, 소리, 사건입니다. 예컨대 해가 뜨고 지는 것, 썰물, 밀물, 시계의 초침 소리, 그리고 여기 우리 심장의 박동 소리 같은 것, 이런 것이 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박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룹을 지어서 경험을 합니다. 시계의 초침이 어떻게 움직이죠? 모르시는군요. 뭐 똑딱 똑딱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똑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틱틱틱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는 똑딱 똑딱 두 개로 그룹핑해서 듣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똑딱딱 똑딱딱 세 개로 그룹핑해서 듣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진 어떤 박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룹핑, 이렇게 묶어서 들을 때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박자라고 부릅니다. 아마 앞서서 들으셨던 복스 세레나의 노래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다면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박자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중세시대까지는 이렇게 박자가 잘 느껴지지 않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박자가 있다면 3박자짜리, 3박자짜리 음악만 있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3박자일까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가톨릭의 교리를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3이라는 숫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나눌 때도 꼭 셋으로 나눠서 3박자 음악만 이렇게 음악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3박 혹은 3분할 리듬만 존재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여기서 2분할 리듬과 3분할 리듬 혹은 2박과 3박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한 체험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도와줄 2명의 연주자, 타악기 주자 김승수,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뭐 굉장한 걸 칠 것 같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 그냥 뭐 이런 거 칠 겁니다. 연주자 2분을 모시고 지금 연주해 볼 음악은 유명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미뉴엣 G 메이저를 연주할 건데요. 이게 원래는 3박자 곡인데요, 이 똑같은 선율을 처음에는 3박자 3분할 리듬으로 한번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2박 2분할 리듬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연주, 2번의 연주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3박과 2박, 3분할과 2분할 리듬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래대로 3박 혹은 3분할 리듬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멜로디를 그대로 유지한 채요, 이걸 2박으로 한번 바꿔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박을 3개로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대에 박을 2개로 나누겠다는 시도, 이런 시도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고 새로운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2분할 리듬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들에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일 텐데요,
이렇게 3분할뿐만 아니라 3박만이 아니라 2박 리듬의 2분할이 인정된 음악으로 인정된 시기가 1300년경이고요. 이 시기를 아르스노바, 새로운 예술의 시대, 신예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3분할 리듬과 2분할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바하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라는 곡 중에서 2분할 리듬을 바탕으로 한 첫 곡과 3분할 리듬을 바탕으로 한 마지막 곡, 이렇게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의 제목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이고 마지막 곡의 제목은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입니다. 이 곡을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게잉어 칸토라이, 프랑크푸르트 칸토라이,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BWV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중에서 첫 번째 곡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곡 예수 인간의 소망의 기쁨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두 곡이 다 세 박자 계통의 곡인데요. 첫 번째 곡은 1, 2, 1, 2, 1, 2, 1, 2, 1, 2 이렇게 가고 있고요. 마지막 곡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느끼셨는지요? 그래서 2박 혹은 2분할 리듬과 3박 혹은 3분할 리듬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첫 번째 시간으로 리듬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리듬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음악을 선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음악가들, 그들의 참신하고 때로는 발칙한 상상력이 빚어낸 시도들은 1300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리듬의 혁신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위해 이번에는 수백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와 가까운 20세기로 건너가 볼까 합니다. 20세기는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회도 불안했고 조성음악이 허물어지면서 음악도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작곡가들은 각자의 신념과 개성을 담은 각별한 음악들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리듬이라는 요소에 집중했던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였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다양한 음악 양식을 사용한 작곡가였는데 특히 젊은 시절에는 발레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불세라든가 페트루슈카, 그리고 오늘 들어볼 봄의 제전 같은 발레 음악들이 있습니다. 봄의 제전은 1913년에 처음 연주된 발레 음악인데요. 당시 아주 큰 충격과 화제를 불러온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발레 그러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하얀 발레복을 입고 우아하게 춤추는 발레리나 혹은 발레리노, 그리고 이에 어울리는 어떤 음악들, 아름다운 음악들. 1913년 봄의 제전을 보러 간 사람들도 아마 발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레의 내용은요, 태양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복장도 새하얀 발레복과는 관계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기대에 어긋나는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악은 기존의 발레 음악과는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그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리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봄의 제전의 리듬을 간단하게나마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타악기 연주자 김승수 씨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실 리듬은 봄의 제전의 2부의 세 번째 곡의 일부인데요. 굉장히 리듬이 특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아트홀에 오신 분들께서는 악보를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4분의 2박자 이렇게 돼 있고 4분의 2박자는 보통 마지선을 기준으로 강약, 강약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액센트가 있어서 그 강약의 패턴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타악기로 이 리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리듬이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잘하셨습니다. 틀리셨어도 안 보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이 실제 음악에서는요,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하는데 한번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떠신가요?
재미있는 리듬이죠. 이게 20세기의 작곡가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재밌고 새로운 어떤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중에서 가장 리듬이 복잡한 부분은 2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아트홀에 계신 분들은 그 악보의 일부를 보고 계신데, 이 악보에 보면 중간중간에 16분의 2박자에서 16분의 3박자, 다시 16분의 2박자에서 16분의 3박자, 16분의 2박자, 나중에 4분의 3박자, 이렇게 박자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죠. 보면 이게 무슨 암호표가 아니고요, 박자가 변하는 걸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박자로 갔다가 두 박자로 갔다가 세 박자로 갔다가 세 박자로 갔다가 네 박자로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아까 우리가 연주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타악기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도전 한번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긴장되시나요? 한번 타악기 연주자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 마치신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몸에 내재된 리듬감이 깨어나는 기분이 느껴지셨나요? 이 체험에 도움을 주신 타악기 김승수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모든 악기들이 그렇지만 타악기야말로 리듬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악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쯤에서 타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연주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롯이 타악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무대, 김승수 씨의 연주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해 주실 곡은 알렉세이 게라시메즈의 아스벤트라스라는 곡의 일부분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알렉세이 게라시메즈의 아스벤트라스 중에 일부분을 타악기 연주자 김승수 씨의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 한 가지 악기로 이렇게 멋진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요. 또 선율이나 화성이 없이 리듬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인간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에 주목하고 20세기 음악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초연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시도는 더 많은 새로운 음악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리듬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담아낸 스트라빈스키의 문제작 봄의 제전을 실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곡 그리고 봄의 싹틈과 젊은 처녀들의 춤까지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중에 서곡, 그리고 봄의 싹틈과 젊은 처녀들의 춤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발레를 구경하러 갔는데 이런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간에 익숙한 리듬을 들으셨는지요? 아까 피아노와 그리고 타악기를 우리가 같이 연습했던 그 리듬이 중간에 오케스트라로 나오는 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일부 리듬, 새로운 시간, KBS 아트홀에서 라이브 연주가 있는 렉처 콘서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리드미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호흡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는 아마 리듬이 중요한 몫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리듬의 다양한 효과들을 작품 곳곳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듬들이 음악의 새로움을 불어넣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리듬이 주는 재밌는 효과의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듬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조금만 벗어나도 재미있는 리듬이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체험해본 스트라빈스키의 리듬이 흥미로운 이유도 리듬의 어떤 규칙성을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4분의 4박자면 어떻게 배우셨죠? 강약, 중강약 이렇게 한 그 액센트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4분의 3박자라면 강양약 이런 규칙성 혹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리듬은 우리에게 어떤 긴장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동요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흥미로운 리듬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창밖을 보라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잘 아는 노래도 제가 부르면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렇게 하면 창밖을 보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즐거운 느낌이 들죠. 아니면 금강산 찾아가자 뭐 이렇게 할 때 금강산 이렇게 안 하고 금강산 이렇게 하면 더 즐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싱커페이션 혹은 당김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한 리듬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세 박자의 느린 리듬에 두 번째 액센트가 들어가면 그 리듬은 사라방드 리듬이라고 하게 되고요. 아주 장중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리듬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행진할 때는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2박 계열의 음악을 만들어야 좋을 테니까 행진곡은 보통 2박 계열로 되어 있죠. 2박 계열로 되어 있는 보통 행진곡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박자로 되어 있는 보통 행진곡들은 행진하기 좋은 템포로 경쾌한 2박자의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리듬을 들어보시면 이게 경쾌한 2박자이고 여기에 받쳐서 걸음을 걷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보니까. 그런데 행진곡 중에서도 느린 걸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요. 장례 행렬을 걸을 때는 저렇게 신나게 걸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례 행렬을 반주하는 행진곡은 보통 장송 행진곡이라고 하는데요. 행진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박 계통이지만 훨씬 느리고 장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부점을 넣습니다.
같은 행진곡이지만 훨씬 느리게 애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어떤 행렬이 떠오르시나요? 작곡가들은 이렇게 걸음걸이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까지도 섬세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듬을 통해서 음악으로 표현했는데요. 애통하고 애달픈 마음을 표현한 베토벤의 행진곡을 하나 들어볼 생각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 중에서 2악장 장송 행진곡 아다지오 아사이를 다니엘 바렌보임이 연주하는 베를린 슈타트카펠레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 중에서 2악장 장송행진곡 아다지오 아사이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음악가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시간을 훔친 음악가들입니다. 시간을 훔치다니요. 이런 발칙한 생각을 가장 아름답게 실현한 음악가는 쇼팽입니다. 시간을 훔치는 것, 이걸 보통 우리는 음악 용어로 루바토라고 하는데요. 루바토라고 하는 것은 악보에 적혀있는 리듬 그대로 딱딱하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실어서 음악을 리듬을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를 무대에 모셔서 쇼팽의 루바토를 한번 느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를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쇼팽의 왈츠 A 단조 4호 작품을 들어보실 텐데요. 4호 작품 번호가 붙은 작품을 들어보실 텐데 처음에는 악보에 있는 그대로 리듬 그대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다음 연주하고 비교해 보시죠. 다음엔 루바토로 연주할 건데요. 루바토는 아까 시간을 훔치다, stolen time, 훔쳐진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나올 시간을 미리 당겨서 쓰고 뒤에 나올 시간을 나중에 더 밀어서 쓰고 뭐 이렇게 악보에 있는 리듬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실어서 연주하는 건데요. 루바토로 같은 부분을 연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쿵짝짝 쿵짝짝 하는 것이 처음에 쿵짝짝 했다면 쿵짝짝 쿵짝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 곡 전체를 루바토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루바토라는 어떤 리듬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전곡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재원 씨의 연주로 들어본 쇼팽 왈츠 A 단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듬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서양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면 보통 리듬, 멜로디, 하모니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멜로디나 하모니 없는 리듬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들으셨던 스네어 드럼,
작품도 그랬고요. 예컨대 사물놀이 같은 것을 떠올려 보면 선율이나 어떤 화성 없이도 충분히 리듬만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화나 역사에 따라 선율이나 화성 없는 음악은 상상할 수 있지만 리듬 없는 음악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리듬은 시간을 다루는 어떤 방식이고 음악은 바로 그 시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8 KBS FM 여름 음악학교의 문을 리듬으로 연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시간 관리가 생명입니다. 시간을 쪼개 쓰고 나눠 쓰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만의 방법들을 활용하는데요. 시간을 재료로 하는 음악을 만드는 이들도 누구보다 시간 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또 시간 관리를 훌륭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몸 안에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00일, 태어난 지 1년, 결혼한 지 몇 주년 같은 특별한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의 액센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잠시 휴식을 취하며 쉬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시간에 강세를 주고 휴지를 주는 것 자체가 삶의 어떤 리듬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음악가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삶도 아름다운 음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악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어떤 노력들, 그 노력을 들여다보는 수업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멜로디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들을 만나볼 텐데요. 내일 수업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현희, 연출 김영동, 김경정, 기술 이재권, 구성 정주은, 해설의 정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